오늘은 하안검 성형술입니다. 그동안 상안검 성형술을 많이 다뤘는데 하안검 성형술은 그렇게 많이 다뤄드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개 하안검 성형술을 왜 하냐면요, 눈 밑 처짐, 눈 밑 주름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안검 성형을 하게 되죠. 눈 밑 처짐과 눈 밑 주름이 발생하는 원인은요, 눈 밑에 존재하는 지방층과 그 아래 존재하는 앞광대 골격 사이에 노화에 따른 변화의 차이 때문에 발생합니다. 지방층은 노화에 따라서 변화가 크고요. 앞쪽으로 불룩하게 나오고요. 골격은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기 때문에 앞광대 부분의 지방층의 볼록함이 좀 더 심하게 진행이 되고요. 피부 쪽에서는 탄력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주름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하안검 성형은 먼저 내부에서 노화된 지방층을 넓게 펴서 불룩함을 없애주고요. 상대적으로 함몰된 앞광대에는 지방 주입이나 아니면 필러 주입을 통해서 그렇게 노화에서 우목하게 들어간 부분을 보충해서 지방층이 볼록한 것을 개선해주고 볼록한 것을 완화시켜주고 골격층이 우목한 것을 완화해서 이 굴곡을 위쪽 볼록 아래쪽 오목을 완화시켜서 위쪽은 편편하게 아래쪽은 살짝 볼록하게 만들어주는 내부 구조의 변경이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내부 구조를 먼저 복원시켜주고 바깥쪽을 커버하고 있는 피부의 여유, 그러니까 피부의 여유라는 게 결국은 주름이란 뜻이거든요. 여유를 끊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적으로 최근에는 내부 구조의 변경이 더 중요하고 바깥쪽의 피부 절제는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는 편이긴 합니다만 전통적으로 피부의 주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사실 이 내부의 구조 변경만 하는 것을 우리가 지방 재배치라고 하는 거고요. 이 바깥쪽의 피부를 한꺼번에 당겨 올려주는 것, 바깥쪽 피부의 변화를 함께 주는 것을 하안검 성형이라고 나누고 있습니다. 이때 애교주름이 있는데요. 속눈썹이 나 있는 화단과 같은 눈 바로 아래쪽에 이렇게 댐처럼 도톰한 조직을 우리가 눈밑 애교 또는 눈밑 애교 주름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하안검 아랫눈꺼풀보다는 조금 도톰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요, 안쪽에서 들여다보면은요, 눈을 감는 안윤근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 안윤근이 웃을 때 살짝 수축하는 현상 때문에 애교 주름이 생기는 건데요. 사실 피부가 얇은 분들은 웃지 않더라도 이 부분이 튀어나와 있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하안검 성형을 하면 말이죠. 하안검 성형을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피부를 여기서 스트레칭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근육층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지만 이 아래쪽에 이 앞쪽을 커버하고 있는 피부층이 전체 주름을 없애면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스트레이트하게 좀 편편해지니까요. 이 안쪽에 있는 애교주름은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안검으로 피부를 당겨서 주름을 펴줄 때는 상대적으로 이 애교주름이 덜 보이게 되는 거죠. 이건 애교살을 없애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피부를 스트레칭 하니까 안쪽에 있는 애교 근육이 잘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하안검 성형 후에 애교살이 줄어드는 원리는요, 이런 내부에 근육이 있으면은요, 바깥쪽의 피부가 원래는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쪽의 실루엣이 보이겠죠. 그런데 주름을 없애기 위해서 이걸 약간 이렇게 실루엣이 보이다가요, 안쪽 실루엣이 보이다가 주름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펴주면은요, 안쪽에 있는 근육의 실루엣이 잘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사실 얘 하나만 놔두고 주름을 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안검 성형에서 피부를 당겨주면 애교 주름은 약간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알로덤을 삽입하거나 또는 이 안윤근 자체를 좀 말아서 한꺼번에 이 부분을 좀 더 도톰하게 만들어서 외부에서 애교 주름이 좀 더 잘 보이게 하는 방법을 구사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요, 기본적으로 이 피부의 스트레칭으로 인해서 생긴 이 애교 눈 밑 애교 주름의 축소를 인위적으로 뭔가를 여기 삽입하거나 근육을 인위적으로 뭉치게 해서 만드는 것은 그다지 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의 애교 주름의 감소는 하안검 성형에서는 좀 감소하시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웃으실 때는요, 이 애교 근육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웃으실 때는 또 잘 드러나고, 또 애교살이라는 것이 사실은 웃을 때 비로소 매력이 있는 거지, 그 주변의 주름들과 같이 있다면 사실은 애교살은 그냥 주름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선생님과 견해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결막 쪽으로 절개를 해서 내부 구조만 변경시켜주는 눈밑 지방 재배치에 비해서 하안검 성형은 피부 자체를 절개해야만 하죠. 그래야지만 피부의 과잉을 줄일 수가 있겠죠. 피부를 오려내는 방법은요, 눈 밑에 있는 여러 레이어의 주름과 절개선을 일치해서 잘 보이지 않게 합니다. 익숙한 선생일수록 이 자국을 주름 속에 잘 묻어두어서 잘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대개 방법이요, 속눈썹 바로 밑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속눈썹 바로 밑이 아니고요, 이 앞쪽 부분에서는 속눈썹 바로 밑이에요. 그런데 뒤쪽으로 갈수록 조금씩 넓어져요. 이게 그냥 속눈썹 바로 밑에서 쭉 이 눈끝까지 가면은요, 눈 자체를 양쪽에서 당겨서 마치 눈이 조금 답답하거나 눈이 좀 줄어들었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개선이 뒤쪽으로 갈수록 약간 눈과 넓어지는데, 그게 바로 자연스러운 근육과 주름의 결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바로 그 결에 잘 맞춰서 절개를 하면은요, 흉터가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흉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 남자분들도 그렇고 여자분들도 그렇고 잘 디자인하고 잘 절개되고 또 잘 봉합하면은 흉터가 분명히 있죠. 없어지는 것도 아니죠. 당연히 흉터는 한번 생기면 없어지는 것도 아니죠. 그렇지만 잘 보이지 않도록 되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하안검 성형에서 중요한 부작용 중에 하나는요, 수술 직후에 발생하는 출혈입니다. 대부분 출혈은 잘 멈추지만 하안검에서의 출혈은요, 이 앞쪽에서 나오는 출혈 또는 상처부에서 피가 막 나오는 그런 출혈은요, 오히려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요, 저 깊숙한 쪽, 그러니까 지방층 안쪽에서 출혈이 될 때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바깥으로 빠져나오면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안쪽에서 피가 고여서 눈을 압박하기 때문이죠. 이런 일들은 대부분 바깥쪽 절개하는 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지방 재배치를 너무 과다하게 했을 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요, 저희가 하안검 성형이나 또는 지방 재배치를 할 때 저희 병원에서는요, 앞광대에 지방을 주입하라고 좀 많이 권해드리는 편이에요. 아니, 다른 병원에서는 하안검만 하면 되는데 지방 재배치만 하면 되는데 왜 여기선 자꾸 앞광대에다 지방을 주입하라고 그러냐,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저희가 이제 하는 이유는요, 지방이 눈 밑에선 불룩하고 앞쪽에는 오목하잖아요. 이 앞광대에선 오목하잖아요. 이걸 오목과 볼록과 오목한 이게 지방층 볼록, 앞광대 오목한 것을 좀 완화시키려고 하면은요, 이 지방층만 움직여서 하려면 지방층에 무리가 따를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물론 잘하는 선생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사실은 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층의 재배치는 최소한으로 하고 안전한 범위 내에서 굴곡을 복원하기 위해서 앞광대를 상대적으로 살려서 이 굴곡 복원에서 지방 재배치가 차지하는 역할을 상대적으로 줄이는 것이 이 후방 출혈, 이 안구보다 후방 쪽에서 지방 안쪽에 있는 혈관이 출혈되는 것을 미리 좀 예방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방 재배치하고 앞광대 지방 주입을 동시에 권하고요. 바로 그것 때문에 저는 상대적으로 출혈도 좀 적게 할 수가 있고 또 그만큼의 회복 기간도 빨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하안검 성형에서 피해야 할 부작용 중에 하나는요, 하안검이 바깥쪽으로 벌어지는 안검 외반 현상입니다. 안검 외반 현상의 1차적인 원인은요, 피부를 너무 많이 잘라내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또 두 번째 숨어있는 원인은요, 이 안윤근을 의외로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첫 수술에서는요, 이런 부작용이 안검 외반 같은 부작용이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첫 수술에서는 피부 절제량도 상대적으로 적고 근육도 상대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러죠. 대부분 재수술에서 안검 외반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바로 재수술에서 특히 더 안검 외반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피부 절제량과 근육의 보존을 아주 주의 깊게 시술해야 합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상안검 성형을 하면 안 되는 이유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더니, 그러면 상안검 성형을 안 하면은 하안검 성형도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거 아니고 하안검 성형은 비교적 초기에도 적용할 수가 있고요. 하안검 성형을 안 하게 되면 피부 주름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지방 재배치만으로는 효과가 조금 약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안검 성형을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주 고령에서는 효용이 있고 초기에서는 좀 어색할 수가 있으니까 좀 다른 방법으로 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렇지만 하안검 성형은 비교적 초기 동안 성형 수술로서 매우 효과적이고 안전성이 확보된 수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